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풍수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오늘이 12월 30일. 이제 올해도 다 갔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웅래 의원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정말 국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민주당 형태를 봤을 때 당대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당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제 내년 3월 8일, 2023년이죠. 3월 8일 이제 당대표가 누가 당선이 될까 해서 1탄을 이제 했었고, 오늘은 이 2탄으로 좀 이제 풀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어제 노웅래 국회의원 그 사람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4선 국회의원이라 그러는데 뭐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자세하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태양광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돈 세는 소리까지 녹취에 들려있고 검사 생활 20년 동안 하는 중에서 이렇게 확실한 거 없다까지 얘기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진중권 교수는 뭐 잡범이라 그러는데 맞아요. 잡범이에요. 잡범이 4선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게 참 우리나라 이 선거 문화를 이 정치 개혁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생긴 거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선하고 아주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쉽게 말해서 뒷돈 받고 그 잡범인 그 행세하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사주를 풀어보면 잡범인지 알 수 있지만 참 당대표는 잘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한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쩌라고 그러죠? 뭐 국정조사 이렇게 다 왜 하는지 지금 어제 그제 다 봤는데 그냥 국회의원들 나와서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조리 있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소리만 지르고 있어. 공무원들 앉혀놓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그냥 모르겠어요. 자기 소리 지르면은 또 자기 지역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찍어줄 것 같아서 저렇게 선거 운동을 벌써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국정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조금 굽을 좀 높은 구두를 신고 길을 가는데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엎질르면서 쿵 하고 넘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구 원망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망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죠. 왜 그렇게 보도블록 공사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일단은 좀 높은 구두를 신고 자크를 좀 이렇게 채우질 않았어요. 자크가 이제 느슨하니까 이제 발이 꺾이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이태원 사고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일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비탈진데 쉽게 말해서 옷차림들 보면은 귀신놀이 하러 갈 때는 다 운동화 신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굽이 조금 높은 구두 신고 간 사람들이 그 짧은 고개에서 한 사람 무너지면 도미노 영상처럼 이렇게 넘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깔리면 미루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미노로. 그게 쉽게 말해서 이태원 사건의 전모예요. 귀신놀이 하러 갔다가 쉽게 말해서 높은 군 놓고 삐걱하니 넘어져서 저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거를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고 막 와서 소리 지르고, 또 제가 어제 동영상을 보고 참 놀랐어요. 유가족들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태원 상인들하고 이렇게 다툼된 걸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뭐 49제도 끝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나쁜 일은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뭐 재수가 없으면, 저는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진짜 운이 나쁠 땐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쉽게 말해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어제도 또 쉽게 말해서 지금 불났었잖아요. 그래서 5명인가 또 죽고, 그 시간에 지나가던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지나간 그 사람들이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1차적인 거는 사실은 본인들 운이고 본인들 책임인 거예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고 이지한 엄마 주미연 씨 나와서 아마 지금 이종철 씨인가요? 협의회 그 사람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옛날에 서초구청 하던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그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막 왜 조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는 안 졸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존댓말을 하고 주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반말로 쉽게 말해서 왜 조냐 왜 신현영 얘기만 하냐 뭐 이러면서 똑바로 질문해 진심을 다해 말해 왜 신현영만 말해. 근데 꼭 그게 제가 듣기에는 나는 민주당 편이야 그러니까 신현영은 말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상민 장관한테 가서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손잡고 물러나 달라고. 도대체 윤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술 마시라고 했어요? 뭐 높은 구두 신고 가라고 했어? 밀었어요 거기? 1차적인 책임은 본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못 시킨 2차적인 책임은 부모인 거예요. 그 서양 귀신놀이 하러 그 빼쭈코트 신고 그 나가지 못하게끔 교육을 시켰어야지 따지면. 그러고 나서 높은 굽 신고 와서 넘어져서 그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고요. 전 사실 공무원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니 공무원 애꿎은 공무원들 그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지금 다 이제 구속되고 재판받고 막 그 공무원들도 쉽게 말해서 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딸들이에요. 딸 아들들이야. 그 조사받고 그러면 그 부모나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왜 본인들 쉽게 말해서 놀러 가가지고 높은 구두 신고 넘어져서 한 거를 애꿎은 왜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부수게 되는 건지 솔직히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세월호 때하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 막 옛날에 그 세월호 그 부추기는 거 시민단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우리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끓는 양은 냄비예요. 그거를 언론에서 이용을 잘해요. 계속 집중적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껴드는 게 이제 시민단체가 껴들고 걔네들은 또 기부금 받고 또 그걸 또 무서워한 사람들이 있었죠. 무서워한 사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예를 들어서 무서우니까 또 시위하고 뭐하고 할까봐 또 혹시 탄핵이라 할까봐 그 기부금을 얼마나 퍼줬어요. 그게 아마 5년인가 뭐 전수전사인데 5조를 줬대. 5조. 그게 국민 다 세금이에요. 완전 브로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재난이나 뭔 사건이 있었으면 껴들어가지고 뒤에서 기부금 받아 챙기고 그런 단체에서 또 써준 걸 또 읽고 있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태원 그 상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카메라 안 찍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카메라만 찍으면 막 대성통곡을 한대. 그 영국 배우 같대요. 물론 저도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슬프면 말을 못해요. 그냥 눈물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려. 그게 더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여론을 좋게 하는 거라고. 카메라만, 기자들이 카메라만 붙이면, 우리 착한 아들이야. 착하지 않은 아들이 자식이 어딨어요. 그럼 뭐 하는 게 조금, 누가 대본 써줘갖고 연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영상 보면서, 저 사람들 저건 아닌데. 저는 이제 관상 보는 사람이라 얼굴을, 주미연 씨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여자 국회의원한테 막 하는 거 보고. 근데 빨간 목도리에 화장 다 하고, 빨간 루즈 바르고, 아니 자식이 죽은 엄마 같지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식 보통 한 6개월 동안 화장을 안 해요. 근데 그냥 화장 다 하고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점등하지 말고 우리한테 왔어야 된다. 그 세월호 옛날에 그 시민단체들하고 부추겨가지고 그 세월호는 어땠어요? 완전히 정치인들 가서 무릎 꿇고 뭐 그냥 완전히 최고의 권력을 누린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정치인들 가서 무릎 꿇고 뭐 어쩌고 잘못했다 그러고 신권력으로 다시 아니 크리스마스 점등해야지. 그 자기네들한테 왜 가? 아니 본인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상민 장관이 떠밀었어요. 거기 가라고?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냥. 거기 사람이 많이 몰릴지 빼축구도 신고 그렇게 귀신놀이 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 부추긴 데는 사실은 KBS하고 MBC에서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가고 싶었다니까 나이 들었는데도 코로나 풀렸겠다. 뉴스에서 그냥 인터뷰하고 막 해서 막
귀신놀이 홍보회고. 그러면 저 MBC나 쉽게 말해서 KBS 가서 따져야지. 왜 죄 없는 이상민 장관 붙잡고 무슨 연락이라도 한 번 아니냐고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고양이처럼 연락한대. 그럼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다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나라의 어떤 크리스마스 그 행사에 대해서 점등하고 이런 걸 했어야지. 본인한테 우리한테 왜 안 오고 크리스마스 점등했니? 그리고 국정감사에 진심으로 말을 해. 아니,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등 떠밀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 모든 판단은 어딜 가고 말고 그러고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었고 지금은 다 성인들이야. 거길 안 가고 가는 건 다 본인들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최소한 그거를 어떻게 좋은 교육을 잘 시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에 이렇게 좀 잘못 간 거는 그게 국가 책임인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세월호 끝나고 한 2달인가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중국에서도 아마 유람선이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똑같이 세월호처럼 침몰했어요. 그 세월호보다 더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방송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딱 한 번 했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럼 뭐 누구 죽었는지 안는지 그 방송도 안 해요. 그냥 침몰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장 그 화염병 막 쏴가지고 그 폭삭해갖고 죽었죠. 그거 한 번 딱 나오고 말았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다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야. 한마디로. 옛날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서 단식한다고. 근데 요즘은 쉽게 말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도 혹시 또 단식할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재명 역시 쪼커요. 여론이 별로 안 좋거든. 쉽게 말해서 그 이지한이 그 아버지가 그 이종철인데 머리 허옇고 나와가지고 카메라 비칠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니까 이거 괜히 단식했다가는 나까지 욕먹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으로 가서 선동질 하고 있잖아요. 그 선동질도 오래 하겠어요. 이렇게 선동질을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깜빵 가서도 선동질을 잘 할 거예요. 죄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또 이렇게 선동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뉴스 보고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태원 상인들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상인들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그 월세가 쉽게 말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근데 월세 대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시민단체까지 몰려들어서 그 고성방가를 하고 그 이태원 사람들이 뭔 죄냐고 파티하라고 그랬어요. 술 마시러. 그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국정조사에서 참 기가 막힌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마약 수사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갖고 따지. 국가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중국 그 마약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마약으로 쉽게 말해서 중독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마약상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누구야, 털보하고 또 누구야, 이름, 국회의원. 황운한가요? 마약 수사한다고. 그럼 마약 수사 당연히 해야죠. 5년 동안 지금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 피자 한 판 사는 것 가지고 마약을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5년 동안 쉽게 말해서 무인기 올라오는 이 총포를 한 번도 안 쏴가지고 이번에 와서 이걸 마치지도 못했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제가 703 특공연대 나왔는데 아침부터 쉽게 하면서 밤까지 저녁에 야간 사격하고 산악훈련하고 태권도하고 유격하고 그렇게 군대 생활했다고. 근데 완전히 그냥 5년 동안 이 군대를 당나라 군대 만들었잖아. 그러고 나서 무인기 하나 마치지도 못하고. 훈련 안 하는 군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서로 힘이 대등하고 국방력이 비슷해야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쪽이 아주 약해버리면 훈련 안 하고 그게 문재인이가 완전히 우리나라 군대 이 세계에서 가장 끝내주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떻게든지 정권 연장하려고 시민단체한테 그 피 같은 세금 다 쉽게 말해서 회계조사도 안 한 돈을 다 흘려보내고 통계 조작을 하고 근데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아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망쳐놓은 나라를 지금 어떻게든지 쉽게 말해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윤 대통령 와서 인사 잘하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지지율 떨어졌을 때 제가 예언해드렸죠. 과도기라고. 윤 대통령 오는 쉽게 말해서 정점은 24년부터 25, 26 그때가 화가 들어올 때가 최고로 좋을 때예요.
아마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또 당대표가 좋은 당대표가 뽑혀야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차기에도 다시는 이 좌파, 이 나라를 정말 망치는 이 정권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남전생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명한 부모 밑에 현명한 자식이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욕을 안 먹고, 또 자식이 또 잘해야 부모가 욕을 안 먹겠죠. 좀 새겨들어야 될 사자성어 같고요. 오늘은 이제 2탄으로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안철수,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잠깐 풀어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은 좀 정밀하게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이민, 을미, 뭐 시는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전날로 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사주에서 접입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는 딱 보기에 어때요? 지금 나무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항상 사주의 제일 기가 센 거를 볼 때는 이 날짜를 볼 때 2월이면은 사실은 이 임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민, 을미. 이 2월생은 이 임수, 물이 굉장히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6일이면 끝말이기 때문에 이 인중에 있는 간목의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얼핏 봐도 물하고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의 이제 이 을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이 마이너스 이 나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캐는 게 있어요. 끝까지 캐고 확인해야 되지 속이 시원한 사주. 그러면서도 쉽게 말해서 이 위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신강사주에 약간의 상관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욱하는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욱하면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고집이 좀 세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조금 베푸는 게 조금 인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인색할까? 근데 이제 같은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별로, 남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덕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는 인덕은 별로 없다. 너무 돈을 좀 인색하다. 궁겁증지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정신력은 굉장히 강해요.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하고,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또 영이 잘 안 들어와. 영이 이렇게 들어왔다 금방 빠져나가요. 이게 이제 목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좀 깔끔해요. 좀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이 정도 목이 많으면 약간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2마리 있기 때문에 이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의 결벽, 강박증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한다. 담배 냄새 같은 거 굉장히 싫어요. 기관지 쪽이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말 그대로 나무가 많아요. 이 나무가 이게 13%, 이게 30%, 본인이 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정화, 햇볕이 있고, 근데 햇볕이 조금 약하죠. 이제 이 계절적으로 2월 26일, 양력으로 2월 달은 춥잖아요. 지금 12월 달, 요 정도의 추위보다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추위인데, 추우니까 어쨌든 햇볕이 필요한 거고요. 이 햇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땅이 이 미토에 기토밖에 없어요. 땅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수, 이제 물이 이제 굉장히 많다. 살짝 얼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줄, 여기서 볼 때는 이런 게 이제 참 사주 풀기 어려운데, 이 나무는 어쨌든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주는 이 칼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 칼은 이 햇볕이 없으면 지하수로 변해요. 그러면 더 땅이 얼어버리겠죠. 이런 게 이제 풀 때가 조금 핵심인데,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부제목으로 자식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사주풀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사주는 일단은 자식 복은 좋은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햇볕이 미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햇볕을 어느 정도 받았단 말이야. 운에서도 계속 대운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칼이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한 거고 땅이 필요한 거고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쉽게 말해서 필요한 게 많다. 왜? 물하고 쉽게 말해서 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사주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복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 나무를 쉽게 말해서 물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부쩍부쩍 막 그냥 커버리겠죠? 그럼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 잘라주는 건 이 땅의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렇게 뜨지 말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식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중하다는 건 이 자식이 내 남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니까 훌륭한 자식 또 효도하는 자식을 둔다. 그래서 자식복이 좋다. 그 다음에 관운이 어때요? 왜냐면 이 남을 잘라줘야 되니까 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직업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자기 어떤 가서 막 대구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굉장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이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인덕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본인 형제 같은 남자들이에요. 같은 국회의원들인데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 땅이 화불을 내리면 땅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이걸 목구토 한다 그래서 상급. 그러면 이 나무는 내 재물을 서로 논아먹는 형국이 되니까 이런 사주가 인덕이 없다. 그 다음에 가만히 한 곳에 있질 못하겠죠. 왜냐면 이 햇볕이 필요한 거야. 그럼 노상 밖으로 움직이는 사주예요.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 화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표현, 사업체에 해당한다. 사업도 굉장히 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나가야만이 어때요? 이 화생토에서 이 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주고 거기에 관운까지 따르는 사주. 사주는 어쨌든 뭐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 땅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러면 부인도 나한테는 어때요? 소중한 존재고 여자도 소중하고 또 재물도 소중하다. 그러면 재물이 소중하면 되게 인색하겠죠. 돈이 많아서 막 쓰는 사주가 있고 돈이 없어도 안 쓰는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돈이 많아도 이 땅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야. 이게 없어지면 이 나무가 어때요? 누렇게 뜨니까 돈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한테는 돈을 안 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있지는 못한다. 돈 많으니까 좀 쓸 줄 알았는데 인색하고 밥도 안 사고 그러면 오래 붙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덕이 조금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성격적으로 보려면 이 토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토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되게 신중하다.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 토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 죽을 때까지 믿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종교에 잘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주는 또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상 움직여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칼이 필요하니까 이 칼이 약하니까 칼은 결단력이에요. 좀 유유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맺고 끊는 게 약하다. 건강을 살펴보면은 이 사주는 토가 없다는 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위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 그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고 많은 음식을 먹지는 못한다. 이 토는 또 피부예요. 피부는 되게 부드러운데 손상이 잘 가는 피부를 가졌다. 그 다음에 이 햇볕은 이제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 정화의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머리 회전은 잘 빠르다.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되게 좋다. 그 다음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근육의 힘이 좋다. 근력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금은 기관지, 폐, 뼈, 대장, 담배.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화나 토나 쉽게 말해서 금이 들어와야 당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운을 볼 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대운이라는 거는 대운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대운이라는 건 10년 달력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지구, 태양 속에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10년 동안이 대운이 좋냐 나쁘냐예요. 대운이라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신이에요. 지금 현재는 61세니까 이 금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 칼이. 그러면 칼은 본인한테는 권력이 지금 굉장히 직업운하고 권력이 좋은 60% 대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운으로 이 사주가 뭐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후반부터 이건 다 불이에요. 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오늘 참 좋게 살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6년에다가 26년 거의 30년 대운으로 살았어. 보통 재벌이 되려고 그러면 한 40년 대운이면 재벌인데 이런 사주는 한 30년 동안 이 대운 60%를 좋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뭐 부인, 자식 다 잘 되는 운이었거든. 60% 대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좋으려고 그러면 1년 운도 좋아야 되고 달운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조금 아닌 건 뭐냐면 2022년은 이민이에요. 똑같은 이민.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운은 좋았어도 대통령은 안 됐고 이제 권력에 대해서 좀 밀려난. 왜냐하면 1년이 나빠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재물 손재도 좀 20% 정도 60% 돈은 벌지만 20% 나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강해지면 이 금도 약하게지기 때문에 권력도 조금 20%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 어떨까? 내년도 개묘예요. 또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다. 운을 맞출 때는 물이 수생목 바로 하죠. 수생목. 그러면 수생목을 하니까 나무가 많아지니까 이 땅이 20% 운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달로 보면 지금 별로 힘을 못 쓰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고 또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불이 10% 꺼지겠죠. 땅도 어때요? 진흙탕이 되고. 그러니까 12월 달은 나쁘고 1월 달에는 개축이에요. 개축. 그럼 물은 들어와지만 요때 잠깐 좋은 게 1월 20일에서 2월 4일까지는 반짝할 거예요. 요때 잠깐 그래도 얼어있는 땅이 조금 들어와요. 달에서. 근데 당대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2월 달이 갑인이고 3월 달이 을묘예요. 둘 다 나무야. 이 나무. 달운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3월 8일 날짜를 제가 보니까 그때 숨어있는 기운이 또 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35%가 나쁜 거거든요. 달운이. 일진하고. 당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도 별로 크게 사실은 도움은 안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화하고 땅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숨어있는 미중에 있는 이 정화하고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한 20%밖에.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주는 아니다. 뭐 이제 대운이 좋지만 어쨌든 당대표라는 거는 2024년 4월 5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년 운에서 쉽게 말해서 개묘가 된다는 거는 이 목이 계속 20%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24년에는 갑진에 이 간목이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뽑히진 않겠죠. 당선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운은 좋아도 1년을 하고 달운이 나쁘기 때문에 당대표에서는 밀리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좀 1년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에 해당하는 이 기운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화생토, 이 토가 있어야 돼요. 사주에서는. 왜냐하면 지지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화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오화 때가 최고 좋은 거예요. 이 대운을 한번 이 30대 33부터 42살 때 이 오화가 한번 들어왔었다고. 이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인화파 해가지고 이 쉽게 말해서 이 나무가 이만큼이 다 불로 변해요. 그래서 화생토에서 돌아가게 된다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합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오화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이 말년까지도 되게 좋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오화 기운은 색깔로는 빨강색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 몸에는 이렇게 기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무슨 색깔이 좋은지, 뭐 무슨 이름이 좋은지 이럴 때는 화가 필요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색깔로는 빨강색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기가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기 때문에 속옷을 빨간색이나 남자니까 뭐 자주색까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질 때는 이 화에 해당하는 이름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명을 나나, 다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꾸 들으면 돼요. 핸드폰으로. 그게 10% 운을 좋아지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풍수적으로 제일 센 건 사실은 음양조화예요. 풍수책에서 제일 기를 많이 받는 건 40%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몸 안에는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도 호르몬 안에 기가 40%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인이 이 오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 부부관계를 하면 4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 기운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를 받는 한자가 있어요. 오화에 해당하는 한자가 동서남북 8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운맞이도 되고 당대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운을 자연에서 기운을 얻는 게 풍수예요. 그러니까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화에 해당하는 방향은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필요하면 남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내가 물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족관이라든지 어항을 두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물가에 가서 살면 되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가 많이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한 기운을 얻는, 그게 지혜예요. 풍수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길을 얻는 거, 이걸 풍수라고 볼 수 있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